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서 다양한 세금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창업을 자녀가 할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창업 중소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대 5년간 50%에서 10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창업기업 왜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창업한 기업이 처음부터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승계와 같이 가는 창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창업기업의 모기업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하게 되죠. 처음 창업한 기업이 중견기업 이하는 특수관계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럼 모기업과 거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매출 매입이 근데 한 방향으로 원웨이로 움직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기업에 절세장치가 없는데 굳이 이익을 쌓을 필요는 없죠. 창업기업으로 이익 몰아주기를 할 겁니다. 이익 몰아주기 자체도 중견기업 이하는 합법적인 방안입니다. 이익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이익이 실제로 쌓이게 되죠. 그러면 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인 건데 이건 또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5년 뒤, 7년 뒤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M&A로 엑시트 방법이 있죠. 하여튼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그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네.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 또는 결손 법인을 항상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혜택이 많지만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종을 좀 이렇게 창업을 하면 지금은 중소기업 간에는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가 이제 합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5년간 100% 감면인가요? 네, 100% 감면은 청년 창업일 때만 100% 감면이고요. 예,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냐?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것도 100% 감면인가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개인 사업자는요. 저희가 청년 창업이 세법상 청년은 35세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청년은 40세고 개인 사업자는 35세까지의 그러면 35세 미만의 청년이 개인 사업자로 창업했다. 그러면은 소득세 100%? 그게 이제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시크릿인데. 아니, 저희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예.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하거나 이럴 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컨설팅을 좀 받아서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금 혜택을 보지만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세금 이제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플하게 말씀드린 상황들이 다 이제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각각 라인마다 세세하게 조금 이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대강 어렴풋이 좀 우리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이제 제일 큰 고민이 이제 부모가 하는 사업을 자녀가 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 같은데 인정을 받아야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3년 전부터 중기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 창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동종업을 하게 되는데 아예 다른 이종으로 사업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같은 동종을 하더라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분류에서 나눠서 이 이종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의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창업을 하고 주주 구성도 중요하죠. 어차피 부모가 하는 비슷한 업을 우리가 창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신사업을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기반은 인프라는 다 모기업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코드가 중요하다?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코드 분류에서부터 나오고 코드 분류에서부터 사업 목적 그리고 여기서 이 상법상에 자세하게 이건 된다 안 된다가 되게 포괄적이에요. 위치 많이들 여기서 그냥 뭐 말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을 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뭐 기업에 공간 많은데 이곳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 사업장 다른 곳에 있는데 하면 어떨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들이 다 사람이 심사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봐도 모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창업한 건 다 알게 돼요. 근데 장소까지 그렇게 연관성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허들을 만들고 가는 거죠. 저희가 알고 가는 허들들은 다 조금 쳐내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종 코드를 분리해서 좀 변형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맞죠? 변형이 아니고 확실히 업종 코드를 혁신 코드로 이종으로 잡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좀 그렇다고 봐야죠. 심사에 계속 허들로 걸리기 때문에 모든 심사에 또 다 상대평가거든요. 사람이 심사할 때 굳이 뭐 부모님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공간도 좀 분리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준비될 게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기업 인증서가 나오려면 주주 구성 보지 않았던 3년 전까지는 이 사항에 주주 구성이 있었어요. 근데 주주 구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모기업의 주주 구성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모기업의 주주 구성으로 창업할 사람이 들어 있으면 특수관계인이면 그냥 1%만 갖고 있어도 다 100%로 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그때의 주주 구성, 기존의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든 창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주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님 회사의 주식을 뭐 1%만 갖고 있어도 그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촌 이하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럼 1%만 갖고 있어도 그 모기업의 100%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비슷한 사업을 냈을 때는 잘 살아볼 상황이 많죠. 여기에서도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기업의 주주 구성을 이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나와는 있어요. 규정에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저희는 그거 유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구성이라는 거는 지금 모기업의 주주 구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 창업한 기업의 주주 구성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창업을 할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은 35세는 세법상, 40세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나이인데 적격 창업만 돼도 과밀 억제권 외에 창업하게 되면은 100% 법인세,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꼭 청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 아니실 때는 벤처 인증을 통해서 같은 혜택 5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밀 억제권 내에 하게 되면 청년일 때는 이제 100%에서 50%로 이제 감면 혜택이 주는데 청년이 아니실 상황에서는 감밀 억제권 내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벤처 인증이 필요하죠. 나이로 힘들게 맞추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적격 창업만 해도 감밀 억제권 외에 적격 창업만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게 힘들면은 창업 3년 미만의 벤처 인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데 일단 청년 창업이 제일 좋고 네, 그리고 베스트고. 적격 창업도 청년 창업이 안 되면 적격 창업만 해도 네, 세제 혜택을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창업 벤처 기업으로 벤처 인증을 받으면 네. 세금 감면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또 취득록세, 여기서 자녀법인으로 창업했을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도 시설에 대한, 모기업은 절세 장치가 없어요. 모기업은 사실 뭐 지금 공장 사거나 뭐 이렇게 부동산 살 때 세제 혜택 못 받죠, 그렇죠? 그렇죠, 못 받죠. 근데 창업기업은 그 혜택, 세제 혜택 받을 때 취득록세 75% 감면 혜택도 있어요. 75%요? 네. 그러면 만일 내가 이번에 이제 공장을 하나 50억짜리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취득록세가 4.6%니까 네. 그러면 거의 뭐 2억 3천. 네네. 근데 자녀가 창업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사면은 한 25%만 내면 되니까 5천 정도? 그래서 거의 1억 7천, 1억 8천 세금을 절세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게 단순 계산으로 50억 자산이면은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세도 3년간 면제, 남은 2년간은 50%. 3년간 재산세 먼저 받고 네. 그리고 추가 2년은 네, 또 네, 50%. 맞습니다. 그럼 3년만 받도 1억 5천 또 감면을 한 번에 그렇게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세제 혜택인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그럼 챙겨받는 게 확실히 좋고 또 중요한 건 청년 창업일 때는요. 나라에서 청년 특례 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여쭤보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녀들 창업했을 때 이런 혜택까지 보면서 상속 증여세까지
세이브한다고 그럴까? 예, 그래서 요건만 된다면 이제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가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부모가 내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승계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승계한다는 게 단순히 자산만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하나 이제 사업적인 걸 같이 배워갈 수 있죠. 그 자녀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도 감면받고 그리고 사실 이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러면 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모기업에서는 대표자로서의 입지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업기업을 하면서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잡아가면서 가장 큰 게 40세 미만은 은행권에서 신용도가 가장 낮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자금을 주지 않죠.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네. 또 담보를 네. 요구하는데 뭐 그게 안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을 특화돼서 지원을 해줍니다. 은행이랑 반대죠. 그래서 직접 대출해주는 중진공에서는 가장 저금리로 지금 자이언트 점프에서 최고 찍을 때도 5% 6% 찍을 때도 거의 반 이하였죠. 지금은 1% 2%대의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꼭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청년 창업자들이 담보권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연대보증을 없애면서 나라에서 보증기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술보증이 일단 우위죠. 기술이 있는 기업들만 받아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은 은행권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이쪽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근데 그 보증서가 청년들에게는 거의 100% 보증서를 끊어주죠. 그럼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받았는데 사업이 망하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네, 정말요? 맞습니다. 그걸 해주기 위한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럼 보증서 끊어서 대출받는 것들은 국가에서 그냥 해주고 네, 뭐 나머지 체납된 세금 정도만 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기관을 만든 이유가 청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 우리 환경이 한번 사업했다가 힘들어지면 아예 재기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구제하고자 방법을 찾은 게 은행권을 핸들링할 수는 없으니 은행에서 담보권을 필요로 하니 나라에서 담보를 서주겠다. 그래서 보증 비율을 가장 높이 은행권에서 리스크를 가장 많이 보는 청년들의 보증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나라에서 100%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와서 회사를 접게 돼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국세만 납입하고 나머지에 대한 채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한번 사업을 그렇게 힘들어지면 다음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약 패키지를 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창업기업 혜택 주는 것 중에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준비가 다 스펙이 갖춰져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창업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창업에서 3년 미만 기업이 과제, R&D 꼭 시제품이 아니에요. 시제품은 청년창업사관학교고요. R&D도 괜찮고 그냥 자율과제입니다. 자율과제. 네. 자율과제로 말 그대로 또래 경쟁이니까 거의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어떤 이 경쟁자들이 어떤 경쟁자들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 스펙을 좀 갖춰놓고 그런 스펙을 최대한 갖춰가는 게 그거는 저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0.7억에서 1억입니다. 자부담이 거의 좀 미비하다고 봐야죠. 얼마나 정도? 거의 없다고 보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연차가 지날수록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죠. 초기에 매출 거의 없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원래 이제 박세영 센터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증여상속할 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창업을 좀 이렇게 해서 이 상속세, 증여세 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을 다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작정 자산을 이전하는 대신에 이제 창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금을 현명하게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탄탄하게 자녀가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만 이전한다 하면은 창업이 아니라 우리 뭐 자녀법인에서 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창업은 가장 중요한 게 가업 승계입니다. 가업을 승계할 자만이 할 수 있겠죠. 승계 받아서 할 자녀가 의지가 있을 때 필요하겠죠. 사업 자체가 이 세한테 승계를 받아서 할 거면 당연히 스핀오프 창업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